오늘의 원무과 Q&A 관련 주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무과 일하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원무과 일하면서 좀 중요하게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되지 좀 예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가장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정보, 환자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이제 뭐 이러고 써주시잖아요. 주민번호, 이름, 그리고 주소, 연락처 이런 기본 정보들을 병원에다가 제공을 해야지 진료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제공받은 병원 입장에서는 이런 환자분들의 개인정보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고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환자분 관련해서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런 거는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셔야 되고 병원에서는 이제 다음 내원할 예약도 합니다. 그리고 검사도 예약을 합니다. 그런 예약 일정에 관해서도 이제 유출을 하시면 안 돼요. 개인 정보입니다. 이것 또한 이게 왜 이렇게 좀 심각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게 좀 범죄까지 악용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화로 나 그때 그 어떤 분 인적사항을 대면서 나 그날 가족인데 같이 동행을 할 거다. 그래서 좀 예약 시간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가족이라는데 알려줄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안 돼요. 그분이 가족인지 전화상으로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 전화상으로는 본인도 확인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알려줘 버리면 이제 극단적으로 어떤 상황까지 뭐 발생이 될 수가 있냐 하면은 알려줍니다. 근데 만약에 그 둘은 만나면 안 되는 사이예요. 뭐 어떠한 이유든 마주치면 안 되는 사이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정보를 빼낸 거죠. 이 사람이 이날 병원에 올 거니까 기다렸다가 만나서 어떠한 해를 입혀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뭐 인적사항은 물론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런 거는 물론이지만 뭐 검사 예약 현황이라던가 다음에 언제 병원을 내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결과에 대해서도 모든 것은 다 유출하시면 안 돼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요거는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이게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시고 차단을 딱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업무하실 때에는 환자분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유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업무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제 한 모 병원에서 내용이 뭐였냐면 모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병원 직원이 이제 그 건강검진을 하러 온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개인정보를 빼가지고 사적으로 연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당사자 입장은 너무 어이가 없고 이렇게 보호되어야 될 내 부분인 개인정보를 유출해가지고 이렇게 사적으로 연락하는 게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내가 병원 측에 제공한 연락처, 이름, 주소, 그러면 뭐 나이 이런 거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얼마나 섬찟했겠어요. 뭐 이런 대표적인 뭐 최근에 제가 뉴스 봤었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무하실 때 있어서 개인 정보는 절대적으로 유출하시면 안 된다. 차단하세요. 차단. 이런 실수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업무과 업무하면서 중요하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두 번째는 동명이인 차트 바뀜 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주민번호 열쇠 자리를 확인하셔서 이제 본인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은데요. 차트가 이제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수천 개, 수만 개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저희보다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50대, 60대, 70대, 80대 정도 가시면 비슷한 성함 갖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여성분들 예를 들면 순자, 미자, 뭐 자자로 끝나는 성함 가지시는 분들
똑같은 이름 갖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분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차트 바뀜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 써서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본인 확인할 때 굉장히 신경 써서 하시고요. 만약에 이 실수를 했다 그러면 어떤 상황까지 갈 수가 있냐면 그 약을 복용하면 안 되는 분이고 부작용이 있는 분인데 차트가 바뀌어서 이제 다른 사람 앞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이제 처방이 나면 안 되는 약을 받아서 복용할 경우에는 사고가 생깁니다. 그리고 검사함에 있어서도 어떤 약에 부작용이 있는 분인데 차트가 바뀌어서 뭐 그런 부작용 있는 사람이 아니네 라고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검사를 처방을 내서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이거는 의료 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수할 때부터 본인 확인 철저하게 하시고 주민번호 열쇠자리 그리고 성함, 주소, 어디 사시는지 이런 거 다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름 석자도 똑같고 생년월일까지 똑같은 두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혼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가지고 차트 바뀌는 이런 일은 절대 없으셔야 돼요. 업무하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잘못된 정보를 안내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원무과 직원에게 많은 걸 물어보세요. 이제 검사비부터 위치 아니면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여쭤보실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잘못된 정보는 드리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비용 관련해서 원무과 직원들에게는 엄청 많이 물어보실 텐데 엑스레이비 얼마예요? CT비 얼마예요? MRI비 얼마예요? 위내시경 얼마예요? 이런 거 하루에 한 20번씩 여쭤보실 거예요. 환자분들이. 그러면 이제 뭐 딱 가격표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안내드리기 편하도록 이렇게 고정 금액이 되어 있으면 일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지만 이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검사가 보험이 되는 것이 있고 같은 검사라고 해도 보험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의료진 판단하에 또 보험이 될 수가 있는데 보험이 또 몇 프로 되느냐 뭐 20% 보험이 되냐 50% 되냐 아니면 100% 보험이 되냐 이런 것도 케이스가 다 달라요. 이런 판단은 진료를 보고 의료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원무과 직원들이 진료실 들어갔다 나오시기 전까지는 환자분이 얼마 나올지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근데 이제 실수를 해서 그 검사비 얼마예요? 라고 이제 환자 물어봤을 때 5만 원이에요. 라고 이제 안내를 잘못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환자가 5만 원을 준비를 해와요. 5만 원 예상하고 병원에 오는데 검사를 이제 하려고 이제 진료를 받고 나니 검사가 웬걸 5만 원이 아니라네. 10만 원이라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이제 당황하면서 이제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소중히 생각한 금액이 이 정도여서 내가 검사를 하려고 왔는데 이 금액이 아니라 이거에 더블이네? 왜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됐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답변한 직원에게 가서 이제 막 화를 낼 수 있어요. 어떻게 화를 내냐면 그때 당신이 10만 원이라고 말을 해줬으면 내가 준비를 했을 텐데 5만 원이라 해가지고 5만 원밖에 준비를 못 해왔다. 난 5만 원밖에 못 낸다.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환자도 봤고요. 또 내가 5만 원이면 검사를 하지 10만 원이면 검사를 안 한다. 괜히 헛걸음 해가지고 이 검사비면은 안 했지. 오늘 시간 낭비했다. 내 시간 어떻게 할 거냐 보상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극대노하시는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뭐 돈 관련뿐만 아니라 이제 원무과 직원들한테는 이제 병원에 딱 들어서면 원무과 직원들이 제일 많이 보여요. 잘 보이는 곳에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검사실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적인 검사, 큰 뭐 그런 의료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되게 자주 하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검사실이 몇 층에 있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런 거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병원 업무과 직원이 만약에 잘못된 위치를 알려줬다. 그러면 거기를 갔다가 이제 다시 거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와요, 업무과에. 아니 거기라고 해서 내가 갔는데 아니더라. 어떻게 할 거냐? 나 지금 아파 죽겠고 바쁜 사람인데 지금 거기까지 갔다 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세요. 이제 이런 분들도 봤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극대노하시는 분들을 많이 본 결과 부정확하거나 내가 잘 모르는 분야나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아보고 정확한 것을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서, 담당자 연결을 하세요.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병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또 병원 직원들은 의료진을 포함해서 이제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를 환자가 기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거나 아니면 부정확하거나 그런 건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꼭 담당자 연결해 주시거나 담당 부서를 연결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업무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업무에 임했던 내용이기도 하니까 이 세 가지 이거 말고도 실수하면 안 되는 내용, 중요한 내용도 정말 많을 텐데 그냥 제 경험상 이 정도 내용은 정말 중요했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각자 병원마다 특화된 부분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취업을 하셔서 이제 원무과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그 병원 특성에 맞게 잘 이제 숙지를 하셔가지고 업무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제가 업무했을 때는 이런 거 위주로 굉장히 신경 써서 일을 했었다,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었다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과 Q&A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시면 뭐 덧붙일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취업 전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어떤 내용 궁금하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면 이제 답변 드리고 이제 뭐 영상으로 답변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댓글로 답변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의껏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제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을 준비해가지고 또 업무과 관련해서 직장 고군분투 저의 직장 썰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름에 이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이제 가을 옷, 겨울 옷을 꺼내 입었어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물론 마스크 쓰시고 코로나도 주의하시는 일상 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